자, 여러분들 이제 구평을 보고 나서 느낀 게 뭐여야 되냐면 이 비문학의 난이도가 결정적으로 높아지진 않았지만 세 개의 비문학이 다 비슷한 수준이야. 행정 규제는 약간 까다로웠지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뭘 느껴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정말 실전처럼 여기 나오는 리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풀 것들이 많을 거야, 그지? 선생님이 준 모의고사도 있고 근데 이제 리트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2개 정도 지문을 풀라고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측면이 하나는 일단은 이제 여기 10개 지문을 다 풀 수는 없어요, 그지? 패스할 것도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 의미 없는 골라낼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사실은 이제 패스해도 돼. 이건 완전히 기술 지문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낮아.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 저기 13번, 15번 그 68 획매되는데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이것도 패스해도 돼. 그 다음에 16번부터 18번 이슬람 세계 나오는 문제 있잖아, 그지? 이것도 패스해도 돼, 그지? 근데 이제 나머지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부딪혀서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4번부터 6번까지부터 먼저 좀 풀이를 할 거야, 그지? 4번부터 6번까지. 그래서 찬찬히 풀 거야, 찬찬히 풀면서 이게 원래 리트 문제가 해설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이 지문이 워낙 어려운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내 지식을 넓히는 측면 하나, 또 하나는 100% 내가 이해를 못해도 풀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 이 두 가지를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지를 어떻게 만들고 내가 답인지를 체크하는 이걸 배워야 돼. 아,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제 문학 풀 때 그 답을 체크를 잘못해서 착각한 게 있는데 그 호질에서 몇 번째 문제였더라? 저기 11번 답을 3번으로 고쳐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잘못 체크해가지고 5번 했는데 5번을 맞고 3번이야. 청렴한 척 하는 게 아니지, 그지? 고쳐줘. 미안해. 자, 일단 4번부터 6번까지 보자.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예술론이 나왔잖아, 그지? 그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공부 한번 해보자. 자, 15세기 초 브루넬리스크가 제안한 선원근법은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선원근법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원근법. 그러니까 선생님 필기하지만 니네는 이제 네모가 쳐 있으면 되는 거지, 그지? 사회의 풍경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고정된 한 시점에서 대상을 통일적으로 배치하는 기하학적 투시 도법으로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연을 화폭에 담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얘는 기하학이야. 그 다음에 투시한 거야. 그래서 인간의 눈과 동일하구나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 그지? 자, 문학 비평가 가리다카 고지는 이러한 풍경의 원리를 재해석한 풍경론을 통해서 특정 문학 사조를 추종하는 문단의 관행을 비판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고진이라는 사람의 풍경론이에요, 풍경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문학을 비판을 했대요, 그지? 가보자. 고진에 따르면 풍경이란 고정된 시점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파악되는 대상이다. 자, 풍경이란 고정된 시점이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네. 그 다음에 통일적으로 파악되는 대상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내가 본 풍경이 그 사람의 풍경이지만 모든 사람의 풍경이 아니란 얘기네, 그치? 봐봐. 내 눈앞에 풍경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자연이 아니라 내가 보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모든 풍경은 내가 새롭게 발견한 대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그치? 내가. 그 다음에 또 가봐. 풍경은 단순히 외부의 존재해서가 아니라 주관에 의해서 시각될 때 비로소 풍경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말들이 주관에 의해서 파악된다는 거네, 그치? 뭐 크게 의심 없어. 내가 본 것과 사람이 본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됐네. 자, 고지는 이러한 과정을 풍경의 발견. 이게 이제 풍경의 발견이네. 풍경의 발견이야. 선생님이 그걸 쓰지만 여러분들은 체크만 돼 있어야 돼. 이를 근대인의 고독한 내면과 얘를 고독이란 것과 연결시켰어. 그럼 어떤 연결고리인가 보자. 가령 작가 구니키타 도표의 소설에는 외로움을 느끼지만 정작 자기 주변의 이웃과 사귀지 않고 산책길에 만난 이름 모를 사람들이나 이제는 만날 일이 없는 추억 속의 존재를 회상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투사하는 주인공이 이런 거네. 나의 주관이 일방적으로 된 사람, 이게 이제 고독한 내면이잖아, 그지? 다른 사람
실제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내 감정만 투여하는 거네. 그러면 풍경과 똑같다는 거야. 고정된 시점에서 풍경과 소통하지 않고 내가 본 건 이래, 내가 본 건 이래라고 얘기하는 거네. 그지? 그럼 또 가봐. 자, 죽어갈 운명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동일하다면서 주인공은 인간이란 누구나 다 친근한 존재들이라 말한다. 실제 이웃과는 관계 맺기를 기피한 채 주인공은 현실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살고 있다. 고지는 인간마저도 하나의 풍경을 취해버리는 주인공으로부터 전도된 시선을 통해 풍경을 발견하는 내적 인간의 전형을 읽는다. 자, 이게 이제 전도된, 뒤집어진 거네, 그지? 뒤집어진 거. 시선을 통해서 풍경을 발견한 내적 인간. 이 전도 뒤집어졌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걸 내적 인간의 전형이란 말을 썼어. 자, 이로부터 고지는 풍경은 오히려 외부를 보지 않는 자에 발견되는 것이란 결론. 자, 상당히 중요한 거야. 저기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거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이 먼저니까 외부의 풍경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고독한 자만이 풍경을 발견합니다. 그게 풍경의 발견이야. 무슨 뭐 대충 의미는 알겠어, 그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맛있는 홍어가 있다 치자. 근데 이제 홍어는 누가 보더라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호불호가 강한 음식이야. 내가 좋아하면 이 홍어는 맛있는 음식이지만 나는 냄새조차 맡기 싫어. 그럼 싫은 음식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사실은 홍어라는 객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주관이 더 중요한 거네, 그지? 그러면 이제 내부에 의해서 외부가 규정되는 거네. 이게 전도된 거네, 그지? 그래서 풍경의 발견을 많이 썼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진의 풍경론은 한쪽에서는 내면성이나 자아라는 관점을, 다른 쪽에는 대상의 사적 묘사라는 관점을 내세우며 대립하는 문단의 사태를 비판해 제시되었다. 그러면 이 풍경론이 그럼 왜 나오게 됐냐? 두 가지네, 그지? 봐봐. 내면성이라는 자아라는 관점. 내면성 또는 자아라는 관점과 싸우는 거야. 또 하나는 대상의 사실적 묘사. 자, 이 두 분이 싸우는데 고진을 볼 때는 이 두 개가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야. 그치? 말도 안 되는 거야. 봐봐. 주관의 재현과 객관의 재현을 앞세우면서 마치 상반된. 자, 얘는 다른 말로 주관의 재현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다른 말로 객관의 재현이야. 그치? 자, 마치 상반돼서 보이지만 사실 두 관점은 서로 얽혀 있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이제 고진이 볼 때는 주관을 재현한 것도 아니고 객관을 재현한 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 마음을 가지고 이게 덮어버린 거지, 그지? 그럼 보자. 그러니까 얽혀 있는 거야. 이미 풍경에 익숙해진 사람은 주관에 의해서 배열된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눈에 보는 것이 본래적인 세계의 모습이라고 믿는 거네. 착각이네, 그지? 풍경의 안에 이제 제 눈의 안경인 거네, 그지? 이 고진의 말, 풍경의 말인 걸 이렇게 생각하면 제 눈의 안경이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저는 보려는 것만 보는 거네, 그지? 그 다음에 봐봐. 자, 풍경의 안에 놓여 있으면서도 풍경의 밖에 서 있다고 믿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착각을 한다는 거네, 그지? 고진은 만일 이러한 믿음에 나온 외부 세계의 모사를 리얼리즘을 부른다면 그것은 곧 전도된 시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리얼리즘은 잘못된 거란 거예요, 그지? 리얼리즘의 본질을 낯설게 하게 찾는 러시아의 형식주의 견해 또한 마찬가지다. 자, 여기서 나온 이제 리얼리즘이란 것도 이것도 사실은 전도된 시선이란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자, 낯설게 하기란 것도 봐봐. 너무 익숙해서 실은 보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 견해에 따르면 리얼리즘은 항상 새로운 풍경을 창조한다. 따라서 리얼리스트는 언제나 내적인 인간일 수밖에 없다. 자, 리얼리즘이 전도된 거니까 이건 봐봐.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도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걸 표현한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리얼리스트는 언제나 내적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이네, 그지? 이해됐어, 그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야. 그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리얼리스트가 되는구나, 그지? 자, 물론 자신이 풍경 안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착각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까지 갔다가 뭔가 이제 하나 바뀌는 느낌이 들어, 그지? 그럼 내가 이제 갇혀있구나를 착각할 수 있어. 자, 작가 나스의 소세키는 이름이 왜 이러냐? 문학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이 참고해오는 문학책들이 자신의 통념을 만들고 강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책들을 전부 가방에 넣어버렸다. 문학서적을 읽고 문학이 무엇인가 알려고 하는 것은 피를 씻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풍경이 진짜 뭘까를 알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본 걸 가져와.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의 내적인 인간의 모습일 뿐이지, 그지? 그러면 여러 가지 모습을 다 가져온다고 해서 그게 정말 다 진정한 풍경을 보여주진 않는다는 거네, 그지? 봐봐. 자, 고지는 소세키야말로 자신이 풍경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자각했다는 것을 본다. 일단
고정된 시즌이 생기면 그에 포착된 모든 것은 좌표에 따라 배치되면 이윽고 객관세계의 형성을 취한다. 이 말 중요한 거네. 여기서 말하는 고정된 시선이란 것은 자, 내 내면에 있는 내적 인간의 눈으로 본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게 마치 이제 거기 나오는 객관적인 형상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 또 가보자. 이 세계를 의심하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고정된 시점 자체에 질문을 던지며 회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풍경 속의 불안. 여기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야. 저게 과연 진짠가? 이게 이제 이 말이 나오는 풍경 속의 불안이라는 개념이네, 그지? 그지? 이제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뭐냐면 내가 나의 주관을 통해서 풍경을 발견해. 그러니까 내 입에는 저 홍어가 너무 맛있어. 하지만 진짜 맛있나라고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맛있다는 것에 대한 나의 주관을 어떻게 한다? 불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의심해야 된다는 얘기네. 가봐. 그렇다면 저 이제 마지막 결론이야. 네 번째 이제 좀 가보자. 자, 그렇다면 만일 선원근법에 의존하지 않는 풍경화 예컨대 서양의 풍경 아닌 동양의 산수화를 고려한다면 고전의 풍경은 달리 해석될까? 선원근법이라는 게 인간의 눈으로 본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고진은 야, 이거 또 잘못된 것이다. 내적 인간에 의해서 풍경이 발견한 거고 그게 믿을 수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된다는 게 풍경 속의 불안인데 이걸 산수화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약간 확장시켰네, 그지? 가보자. 자, 기하학적 투시도법에 따르지 않는 산수화에는 그야말로 자연이 있는 그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니 말이다. 그러나 산수화의 소나무조차 화가의 머릿속에 있는 소나무라는 관념을 묘사한 것이지 특정 시공간에 실제하는 소나무가 아니다. 요컨대 질문을 던지며 회의한들 그 외의 방식으로는 세계와 대면한 방법을 알지 못하기에 막연한 불안이 생기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얘도 뭐니? 불안이란 거야. 왜냐면 원근법에 의해서 그리지 않은 산수화라 할지라도 결국은 뭐야? 그 화가의 내면에 있는 눈으로 본 거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지, 그지? 또 가보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다루는 사람은 자신의 전도된 시선을 의심하는 일을 계류해서는 안 된다. 전도된 시선의 기만적인 구도는 풍경 속의 불안을 느끼는 이들에 의해서만 감지될 수 있다. 이 미묘한 앞뒤면을 동시에 살피는 시도가 없다면 우리는 풍경에 발견하는 상황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지 풍경의 눈으로 본 문학만을 쓰고 해석하게 될 것이다. 상당히 이제 재밌는 글이네. 내가 본 게 과연 진실인지를 또는 내가 본 게 나만의 눈으로 본 건 아닌지 풍경의 발견이 아니라 풍경을 본 건 아닌지 라고 끊임없이 의심합시다는 글이네, 그지?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이 이런 거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글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은 예술론에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진 않지만 낯선 관점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는 거야. 자, 이제 4번을 보자. 문제 4번. 봅시다. 1번. 자, 브루넬스키는 선원근법에 풍경에 사실감을 부여했다. 인간의 눈으로 본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지? 얘는 패스네. 자, 2번. 러시아 형식주의가 여기 나오네, 그지? 이수한 세계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건 낯설게 하기 깊어. 맞아. 다음에 3번. 산소와 풍경화는 기하학적 투시도법을 적용에 따라서 대상의 양상이 대비되는, 그렇지. 풍경화는 사람을 적용하지만 산수화는 그러지 않는다. 하지만 두 개는 똑같다, 본질적으로, 그지? 다음에 소새끼는 문학사설을 통해서 문학을 영원한 작업이 자기 반복. 그렇지. 말이 안 된다고 그랬어, 그지? 그럼 답은 5분밖에 안 남았네. 자, 도포는 공적 관계를 기피하고 사적 관계에 몰두하는 인물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았다. 이게 아니라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의 대립이 아니지, 그지? 그지? 결국은 이제 내면적 자아와 사실적 묘사 이 사이에 내적인 인간을 본 거지 이게 공적과 사적인 대립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4번은 대립항의 오류야. 대립항의 오류. 그러니까 잘못된 점을 포착한 거네, 그지? 그래서 답이 5번이 돼야 돼. 그다음에 5번. 이거 핵심이네, 그지? 전도된 시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풍경을 본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뭐야? 내 마음으로 풍경을 본 거네, 그지? 그러면 1번 보자. 세계의 미묘한 앞뒤면을 이게 아니지, 그지? 세계의 미묘한 앞뒤면이란 게 아니란 거지, 그지? 이거는 말은 없었어. 있긴 있었지만 이게 전도된 시선은 아니야. 그 다음에 내면의 세계를 외부자의 시선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다음 몇 번이겠니? 그치. 5번이네. 주관적 시선을 통해서 구성된 세계를 객관 현실하고 믿는 것이네, 그지? 이게 전도됐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내적인가?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홍어는 홍어일 뿐인데 이게 맛있다, 맛없다고 보는 자체가 내 마음의 눈, 내 입맛대로 본 거란 거지, 그지? 이게 전도된 시선이야.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자, 6번. 이런 잠 치우고 들어가 보자. 자, 최재서의 소설이 이번 수능 특강에 나와. 알겠니, 그지? 수능 특강에. 탈출이라는 소설이 나와요, 그지? 봐봐. 내면성과 자아의 실험적 표현을 추구하는 이상의 소설을 사실적 관점에서 리얼리즘을 실험하고 비평한 바 있다. 최재서의 관점을 따라가야 돼. 6번이야. 이거 6번 해보자. 자, 이 문제가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겠네, 그지? 최재서는, 자, 내면성이 있네. 자, 그 다음에 내면성과 자아의 실험적 표현. 자아의 실험적 표현이야. 자, 이상의 소설을 사실적 묘사. 자, 이걸 표현한 이상의 소설이 사실적 묘사래. 자, 리얼리즘에 침해하라고 비평한 바 있다. 이상의 날개는 돈을 사용하는 법도 모르고 친구를 사귀지 않으면서 자신의 작은 방에 벗어나지 않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내적 인간이네, 그지? 갇혀있는 인간이야. 최재서에 따르면 자폐제로 자기사에 갇혀있는 사내의 심리에 주목한 날개는 특정 대상의 내면까지도 주관의 막을 제거한 카메라를 들이대어 투명하게 조망한 사례다. 대상에 따라 관점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것, 문학 작품의 해석에 미리 확정된 법리나 법이 없다는 것이 최재서의 결론이래요, 그지? 그럼 이제 최재서가 얘기했던 것은 확정된 관점이나 범주가 없다고 얘기한 거네, 그지? 근데 이제 고진의 관점에 대해서는 그것조차도 그 내적 인간의 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 그지? 자, 이제 가보자. 근데 이제 문제를 잘 봐야 돼. 고진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본다는 것은 선지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고진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어야 돼. 고진의 관점은 뭐니? 자, 전도된 시선이 있는 거고 이 시선에 갇혀 있는 게 내적 인간인 거지, 그지? 그러면 고진의 관점에 볼 때 이상에 나오는 주인공도 자기의 시선으로 바라본 거지 객관적인 시선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1번부터 보자. 대상에 따라 관점을 이동할 수 있다는 의견은 고진에게 작가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서양 풍경의 방식으로 재현되는 것을 관점이 이동하는 것과 재현되는 것은 관계가 없지, 그지? 무관해. 그 다음 2번. 작품 해석에서 미리 확정된 범주가 없다는 의견은 자, 고진에게 주관이 외부의 적극적 파악과 풍경성의 불안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냥 풍경의 발견 정도라면 이해가 돼. 그다음에 3번. 자, 내면성과 자아의 실험적 표현을 추구한 작품도 리얼리즘에 속할 수 있는 의견은 고진에게는 풍경의 가치에 있음을 자각한 거. 그치? 이것도 가치에 있음을 자각한 거지, 그지? 왜냐면 자,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도 리얼리즘인데 리얼리즘도 결국 뭐야? 나의 눈으로 나의 시로 본 거지, 그지? 그러면 답은 3번이 되는 게 맞겠네, 그지? 3번 보자. 자, 날개가 대상의 내면에 주관의 막을 제거한 카메라를 들이댔다는 의견. 자, 고진에게 주관의 재현과 객관의 재현을 내세우며 대립하는 건 아니지, 그지? 대립하는 거 아니야? 자, 오히려 주관의 막을 제거한 카메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객관적 재현이 되는 거지. 대립하는 건 아닐 수 있겠네, 그지? 그 다음에 5번째. 이상이 날개에서 자폐제로 자기 세계에 갇혀 지낸 사내를 그렸다는 의견은 고진에게 풍경을 자각 못하는, 그지? 지각하지 못하는 풍경을 오히려 지각한 거지. 그 풍경이 자기 내면의 시선을 담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지각하지 못하는 게 틀린 거 알겠니, 그지? 풍경을 지각하는 거지, 그지? 이래서 이게 그래서 풍경의 발견이란 거야. 자, 이 4번, 6번 지문은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하게 있는 그대로만 딱딱딱딱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돼, 알겠니, 그지? 정리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겨보자. 자, 7번부터 9번 지문은 별을 땅땅땅땅 새기칩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야. 왜냐면 이 롤스의 정의론, 평등의 이론이 또 수특히 나와요. 비슷하게, 그지?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지문 가보자. 첫 번째. 이제 7번부터 9번까지야. 가봅시다. 평등은 자유와 더불어 근대 사회의 핵심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 인간은 가령 인종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그냥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는 평등이라는 단어만 이거의 핵심 화제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말 그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비문학을 할 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중심 줄기만 잡고 나머지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순으로 가면 돼. 알겠지, 그치?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일단 이 말은 모든 인간을 모두 측면에서 똑같이 대원하는 절대적 평등을 상관한 이유는 없다. 이 평등이 절대적 평등은 아니란 거야. 그러면 뭐냐? 상대적이라는 게 맞다는 거네. 그치? 가반. 자, 인간은 저마다 다르게 가지고 태어난 능력과 소질을 똑같이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절대적 평등은 개인의 개성이나 자율성 등을 가치와 충돌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절대적 평등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가보자. 선생님이 번호를 매기는 것은 여러분이 보기 편하라고 매기는 거야. 그치? 실전에서는 이런 번호도 필요가 없어. 알겠니? 그치? 그럼 봐봐. 평등에 대한 요구는 모든 불평등을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이유가 제시하지 않는 불평을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자, 잘 봐야 돼. 불평등이 악이란 관점이 아니네. 그치? 그치? 뭐냐면 이유가 없는, 이유나 근거가 없는 불평등을 없앱시다라는 거지, 그지? 말 잘 봐야 돼. 또 가봐. 이유 없는 차별 금지라는 조건적 평등 원칙은 차별대로 할 때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이유가 제시된다면 특정 부류에 속한 사람들에게 평등한 대우를 그 부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특정한 부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자, 이것이 바로 평등의 근거에 대한 물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유가 있는 차별이 평등인데, 그러면 이 이유가 있다는 게 과연 뭘까라는 거지, 그지? 이거는 이유는 결국은 근거에 대한 질문이야. 근거. 그럼 근거에 또 다 들어가네. 가보자. 자, 세 번째 이제 근대가 나와, 그지? 근대 가보자. 자, 근대의 여러 인권 선언에 나타난 평등 개념은 개인들 사이의 평등성은 타고난 자연적 권리로 간주하였다. 자, 근대에서 평등론은 거기 나오는 자연적 권리야. 자연권. 우리가 지금 자연권이라는 말 썼어. 자, 하지만 이러한 자연권 이론은 무엇이 자연적 권리고 권리의 존재가 자명한 이유가 무엇인에 대한 문제와 부딪힌다. 그러면 자연권이 뭐고 뭔지에 대해서, 그지? 다음에 권리의 존재가, 자, 권리가 당연한, 이게 이제 자명한 거지, 그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따진다는 거지, 그지? 왜 그러면 이게 타고난 거고 이게 왜 자명할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지? 가보자. 자, 그래서 롤스는 기존의 자연권 사상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인간 평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근대에서는 인간이면 자연권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는 질문이 있다는 거야. 왜 이게 당연한 거야? 왜 타고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롤스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롤스 잘 안 쓰지냐? 왜 이러냐? 자, 롤스야. 롤스의 관점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보자. 롤스, 봐봐. 자, 그는 어떤 규칙이 공평하게 일관되게 운영되며 그 규칙에 따라서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취급된다면 형식적 정의는 실는 자. 자, 이제 형식적 정의야. 정의를 얘기했네요, 그지?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끼리. 사람이면, 모든 사람이면, 자, 사람이니까 유사하니까 권리가 인정됩니다. 백인이면 백인이니까, 여자면 여자니까, 남자면 남자니까. 근데 여자 남자를 떠나서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듯이 형식적 정의는 실현된다는 거네. 자, 하지만 롤스는 형식적 정의에 따라서 규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정의가 담보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 이걸로는 정의가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네, 그치? 자, 그 규칙을 더 높은 도덕적 권위를 지킨 다른 의미가 충돌할 수 있기에 실질적 정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규칙의 내용이 중요하다. 왜 안 되냐면 다른 윤리와 부딪힐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형식적 정의를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는 뭐가? 규칙의 내용. 뭐가 규칙이 되는가? 봐봐. 롤스는 인간 평등의 근거를 설명하면서 영역 성질의 개념을, 자, 이제 영역 성질이라는 개념이 나와. 자, 이 개념이 중요한 거네. 가보자. 예를 들어
어떤 원의 내부에 있는 점들은 그 위치가 서로 다르지만 원의 내부에 있던 점에서 동일한 영역 성질을 갖는다. 반면 원의 내부에 있는 점과 원의 외부에 있는 점은 원의 경계선 기준으로 서로 다른 영역 성질을 갖는다. 그는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영역 성질로서 도덕적 인격을 제시한다. 쉽네. 이 영역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동일하다는 거네, 그지? 근데 이제 영역 성질을 거기 나왔듯이 도덕적 인격, 얘를 자, 이 테두리를 도덕적 인격이라는 걸로 정의를 했네, 그지? 그럼 봐봐. 도덕적 인격이란 도덕적 호소가 가능하고 그런 호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 능력을 최소치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평등한 대우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도덕적 인격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뜻이 아니라 도덕과 무관한 말과 대비되는 뜻으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있기만 하면 많다 적다의 개념이 아니네, 그지? 그래서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기만 하면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는 거네, 그지? 그지? 그럼 또 가보자. 그런데 어린아이는 인격체로서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네,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어린아이가 있지만 갓난아이가 그러면 도덕적인 판단이 있느냐? 3살, 4살짜리 아이가 자, 형제간이 있어, 그지? 맛있는 걸 줬어. 그럼 얘네가 이제 나누어 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지? 본성이 강하냐? 아니면 도덕이 있느냐? 그럼 도덕이 없으면 쟤는 평등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느냐? 없으면, 그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네. 그럼 보자. 이에 대해서 롤스는 도덕적 인격을 규정하는 최선의 요구 조건은 잠재적 능력이지 그것이 실현 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좀 더 자중해. 도덕적 인격은 잠재력이라는 거야, 잠재력.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는 지금 당장 도덕적이진 않지만 도덕적일 수 있는 잠재력이기 때문에 평등한 존재인 거고 여기 나오는 영역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네, 그지? 이랬네. 자, 싱어는 자 이제 싱어가 나와, 싱어.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세모를 치든지 뭔가 대주되는 걸로 들어가야 돼. 가보자. 위와 같은 롤스의 시도를 비판한다. 도덕에 대한 민감성의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도덕적 인격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것을 갖춘 정도에 따라서 도덕적 위계를 다르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자, 이 싱어는 이렇게 생각했네. 영역 성질에 들어가게 하면 롤스는 다 똑같다고 봤는데 야, 이 도덕에 대해서 민감함에 따라서 위계, 즉 위와 아래가 있다는 거네, 그지? 완전 반대네, 그지? 한번 가보자. 자,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갖는 존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도 문제로. 그러니까 네가 말한 야, 도덕이란 게 이 영역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건데 이 영역을 누가 규정할 거고 무슨 근거로 규정할 거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지? 그럼 봐봐. 자, 한편 롤스에게는 도덕적 능력은 타고날 때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영구적으로 상실한 사람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이는 통상적인 평등에 어긋난다. 그럼 또 문제가 생기네, 그지? 이거 잘라놓고 문제 하나 이거야, 그지? 문제 제기한 것은 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경계는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던졌어, 그지? 그럼 또 하나는 자,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예외, 그지? 예외적인 상황이 뭐냐면 거기 나와 있듯이 도덕 능력을 태어날 때 보자. 도덕 능력이 자, 선천적으로 없거나 또는 일시로 상실한 사람은 그러면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지? 가보자. 자, 이는 통상적인 개념과 어긋난다. 그래서 싱어는 평등의 근거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넣었어. 그래서 여기서 문제되는 게 이제 싱어는 자,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야. 이게 이제 싱어의 생각이네, 그지? 그지? 자, 무슨 생각인가 가보자. 이에 따르면 어떤 존재가 이익, 즉 이해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내가 이익이란 것, 좋고 싫음 알고 있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거기 나와 있듯이 고통과 플러스 자, 쾌락을 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나한테 쾌락은 이익이 되는 거고 고통은 손해가 된다는 이런 관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봐봐. 자,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존재는 이해관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평등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그러니까 이제 야, 이까지를 테두리를 찾는 이 테두리의 성격이 뭐냐면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지? 그 다음 봐봐. 자, 이때 이해관계가 강한 존재를 대우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에 그 능력을 갖지 못하는 존재는 아무런 선호나 이익을 갖지 않기 때문에 평등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싱어는
롤스의 의견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롤스가 넘어갔던 이 경계가 어디에요? 라는 것을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존재, 그리고 그 고통과 쾌락의 크기에 따라서 이해도를 달리 합시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지? 이해됐어 이게? 자, 이제 보자. 이 지문은 상당히 철학적인 지문이고 인문적인 지문이야. 그지? 그래서 잘 따져가야 돼. 자, 이제 문제를 보자. 문제를. 자, 7번 보자. 평등을 설명한 거네. 그지? 평등. 가장 적절한 것. 자, 형식적 정의에서는 차별적 대우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여기 잘 봐. 형식적 정의가 정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지? 이 말은 결국은 형식 정의가 차별적 대우를 허용한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1번 틀렸네. 그 다음 2번. 조건적 평등과 달리 절대적 평등은 결과적 평등을 가져온다. 절대적 평등은 아예 없다고 했어. 그지? 그래서 이게 결과적 평등을 가져온다는 것도 논리적 비약이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3번. 자, 불평등은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도 평등 아니지. 불평등은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이게 평등이 된다고 했어. 그지? 그 다음에 자, 규칙에 따라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취급해도 결과는 불평등할 수 있지. 이게 뭐냐면 형식 정의지. 그지? 형식적 정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불평등할 수 있어. 그지? 왜냐면 정의를 보장하지 않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5번. 인간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만들 수, 이게 무슨 말이야? 만들 수 없어. 그지? 근데 이제 니네가 7번 선지를 잘 봐야 돼. 왜냐면 1번, 2번, 3번은 서술을 잘 봐. 허용되지 않는다, 평등을 가져온다, 부합하지 않는다. 단정적인 표현이 위주야. 근데 4번을 보자. 할 수 있다, 어긋날 수 있다니까 열린 선지야. 그러면 내가 1, 2, 3번은 정오 판별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열려있는 선지를 선택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남학생이 있다. 여학생이 진짜 쟤는 못생겼어, 쟤는 예뻐, 쟤는 잘생겼어, 못생겼어 이렇게 단정이보다는 잘생길 수도 있다, 예뻐질 수도 있다 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을 열어둔 거지. 그지? 그래서 4번과 5번 중에서 고르는 해야 돼. 그 다음에 롤스와 싱어. 당연히 이제 8번은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물어볼 수밖에 없네. 그지? 가보자. 롤스는, 자, 롤스부터 가보자. 평등의 근거가 되는 특성을 가지지 못한 존재는 부도덕한 존재가 된다. 부도덕한 말을 하지는 않았어. 그지? 그지? 도덕적인 인격을 가진다고 그랬지. 이게 부도덕하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어. 그지? 평등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얘기한 거지. 그지? 아까 얘기했듯이 자, 불평등이 있고 악은 아니라고 했어. 그지? 그지? 이게 도덕적인 존재가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 자, 그 다음에 그럼 답이 1번이네. 그지? 그 다음에 2번. 롤스는 영역 성질은 정도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그치? 이 테두리 안에만 있으면 다 동일하다. 똑같은 거야. 그지? 똑같은 거. 3번. 싱어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느끼는 고통, 쾌락도 도덕적으로 고려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8번 같은 경우는 1번과 3번 사이에 많은 고민을 했어야 돼. 자, 3번의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한 언급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야. 근데 1번은 확실히 틀렸지만 3번은 근거가 없어. 근데 싱어의 한 말은 고통을 느끼냐 느끼지 못하느냐 이해관계만 따졌기 때문에 이게 인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론을 해야 돼.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3번은 맞다고 봐야 돼요. 1번이 워낙 틀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싱어는 도덕적으로 평등하다고 인정한 사람들도 차별적이다. 그치?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지? 위계 질서가. 그 다음에 롤스와 싱어는 도덕에 대한 민감성은 사람마다 다름은 인정수치. 싱어는 대놓고 인정한 거고 롤스도 이걸 많이 갖고 있고 적어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영역 성질에서 같이 봅시다로 얘기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역시 8번 9번 적용 문제. 이 문제를 잘 한번 보자. 리트 문제들이 상당히 재밌다고 느껴야 돼. 수능에 또는 우리가 이제 사설 모의고사 문제들보다는 훨씬 더 논리적으로 정교한 면이 있다고. 이걸 풀면서 내가 똑똑해지고 있구나, 날카로워지고 있구나, 를 느껴야 돼. 자, 갑. 맞아, 갑. 갑은 고통을 느끼는 능력과 도덕 능력이 회복 불가능하게 상실. 얘는 도덕감도 없고 고통도 없어. 그지? 그러면 싱어의 입장에서는 고통과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평등의 대상이 안 되네. 그지? 그 다음에 을 보자. 을. 도덕적 능력을 선천적으로 기울였지만 고통. 자, 도덕적 능력이 선천적으로 없어요. 그지? 하지만 고통은 느낄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싱어 입장에서는 평등의 대상이네. 그치? 그 다음에 병. 자,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도덕력을. 자, 도덕이 일시적으로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세 명의 케이스가 다 다르네. 그지? 자, 이제 1번부터 봅시다. 자, 갑에 대해 싱어는 자,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그렇지. 얘는 고통을 느낄 수 없어. 그지? 그러면 이익 평등의 원칙에서 고통과 쾌락이 중요한데 고통을 못 느끼니까 당연히 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겠네. 그지? 그 다음에 을 도덕적 능력이 자 없어 있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느낀다면 싱어는 더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고통의 문제잖아. 그지? 고통의 문제. 그 다음에 3번 을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임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 을이 도덕적 대상임을 설명할 수 있는 점에서 싱어는 자 자신의 설명 그렇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 맞네. 병에 대해서 롤스는 그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과 달리 평등하지 않게 생각하였구나. 일시적이잖아. 그지? 일시적인 거. 근데 롤스는 뭐야? 자, 잠재력이 있는 거잖아. 그지? 잠재력. 일시적이기 때문에 잠재력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도 도덕 대상이네. 그지? 자, 평등하지 않게 생각, 아니지. 평등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과 또는 잠재력이 있는 것과 다른 거네. 그지? 그 다음에 5번. 갑과 을에 대해서 싱어는 롤스가 도덕적 인격임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 보겠군. 그치? 갑과 을에 대해서 보자. 도덕적 능력이 없고 없어요. 그치? 그러면 고통은 느끼고 안 느끼고는 싱어에 따라서 다른데 얘는 롤스의 입장에서는 판단이 못하겠네. 그치? 오케이? 그래서 대립항은 2번과 4번 항에서 고민해야 되는데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들이댈 수 있어야 돼. 알겠니? 그치? 자, 이제 또 더 해보자. 요번은 좀 더 길게 해보자. 길게. 비문학은 그 대화는 10번부터 12번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푸셔야 돼. 알겠니? 그지? 이거는 이제 답실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8혁명은 아까 했듯이 안 해도 돼요. 그지? 그 다음에 16번부터 18번도 내가 볼 때는 패스를 해도 돼요. 그지? 패스를 해도 돼. 그 다음에 저기 11쪽에 있는 거 빈곤의 퇴치, 이 스탈린의 역설 요거 한번 해보자. 경제 지문이니까. 자, 봅시다. 자, 이제 경제가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어. 그지? 행정, 규제, 법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경제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 자, 이제 몇 번이냐면 22번부터 24번이네. 자, 가봅시다. 빈곤 퇴치와 경제 현상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현재 뭐 첫 줄에서 다 읽을 수 없지만 빈곤과 경제 성장이구나. 그지? 자, 빈곤의 원인으로 자 이제 화제가 빈곤인 것 같아. 빈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양한 관점이 있겠네. 빈곤의 원인으로 지리적 요인. 지리적이야, 그지? 이건 누구냐면 삭스야. 자, 이 사람은 지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빈곤의 덫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외국의 원조에 기초한 초기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 이 사람은 원조란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네, 그지? 그가 보기에 대부분의 가난한 나라들은 열대 지역에 위치하고 말라리아가 극심하여 사람들의 건강과 노동 상과가 나쁘다. 지역의 문제야. 자, 이들은 소득 수준이 너무 낮아 영양 섭취나 위생, 의료, 교육에 쓸 돈이 부족하고 계량 중전한 비료를 살 수 없어서 소득을 늘릴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지원과 투자로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에 대해서 벗어나도 해줘야만 생산성 향상과 저축과 투자의 증대가 가능해져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거 다 정리할 필요가 없어. 그냥 원조가 필요하구나. 이거면 끝이네. 그지? 그다음 또 가봐. 그런데 가난한 나라는 초기 지원과 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외국 원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됐네.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학과의 견해는 삭스와 다르다. 제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지. 제도 이제. 자, 이스털리. 자, 이스털리. 얘는 이제 세모로 가보자. 세모로 보지. 이스털리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결국은 뭐냐면 GDP와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꼭 행복과 연관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털리의 역설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가봐. 자, 이스털리는 정부의 지원과 외계의 원조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는 빈곤의 덫 같은 것은 없으며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가 성장하려면 자유로운 시장이 잘 작동해야 된다. 시장의 중요성을 오히려 강조했네. 그치? 원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재라면
거기 아무리 연주를 때려줘도 독재자들이나 그 권력층이 가져가는 거지 그걸로 해서 빈곤이 퇴치되지 않습니다. 얘기한 거야. 그럼 오히려 독재를 없애주고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 원조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네, 그지? 그럼 가봐. 자, 가난한 사람들은 필요를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이나 의료에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결과가 다르지 않으며 개인들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자, 마찬가지로 이유로 스털리는 외국의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인데 특히 정부가 부패할 경우 원조는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지를 못하고 부패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삭스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해 빈곤에 대해서 빠져나도 해야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시민사회가 강화되고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 설리는 제도가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원조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고 삭스는 그렇다 하더라도 원조를 해서 이 사람이 빈곤을 탈출해야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시장이 삽니다라고 얘기한 거네,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조가 아니란 거야, 그지? 시장이 먼저고 여기가 선이고 여기가 후라는 건데 삭스는 여기가 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충분히 후로 가도 된다고 입장하는 거네, 그지? 됐지? 자, 빈곤의 원인이 나쁜 제도가 생각하는 S 모글로도 그러면 이제 S 모글로 S라고 그러죠. S 얘도 이제 얘랑 비슷하네, 그지? 자, 외국의 원조에 대해서 회의적이지만 자, 얘도 원조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한 거야. 자유로운 시장에 맡긴다고 나쁜 제도가 제대로 살아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 시장 만능주의는 또 아니네. 그러니까 삭스에서 시작해서 이스털리에서 다시 S로 점점 상대방의 의견을 까면서 가고 있는 거네, 그렇지? 대안을 마련하는 거야. 가보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9평에서 봤던 예술론과 비슷하네, 그렇지? 가봐. 자, 그는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제도가 적합한 좋은 경제제도가 채택되지 않은 이유가 정치 때문이라고 본다. 어떤 제도는 이득을 얻는 자와 손실을 보는 자가 나오면 제도의 채통해버린 사회 전체의 이득이 아니라 정치 권력에 가진 세력에서 시장 만능이 아니라 정치 제도의 문제라고 보는 거네, 그렇지? 그럼 또 가보자. 따라서 그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경제제도가 채택될수록 정치 제도를, 그러니까 얘가 1번, 얘가 2번이네,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3번 정도로 갈 수 있겠네, 그렇지?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외국의 역할에 관련된 극단적인 견해를 내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로머. 자, 로머라는 사람은 또 다른 애네, 그치? 얘는 이제 극단적이야. 이 사람이 아주 대놓고 얘기했는 거야. 얘는 극단적이야. 가보자. 자, 로머는 외부에서 변화를 수입해 나쁜 제도의 악순환을 끊는 하나의 방법으로 불모지를 외국인들에게 내주고 좋은 제도를 갖춘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그치? 얘는 아니죠. 이식하자. 외국에서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네, 그치? 그 다음 또 가보자. 콜리어는, 자, 이 콜리어도 그러면 극단적이어야 돼. 자, 콜리어 보자. 콜리어는 경제 마비 상태에 이른 빈곤국들이 나쁜 제도와 정치제도의 악순환에 갇혀 있으므로 좋은 제도를 가진 외국이 군사 개입. 여기는 군사를 개입합시다. 제일 이상한 새끼네, 그지? 어쨌든 이 두 사람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지? 그래서 그 다음 또 가보자. 베너지와 디플로는 자 이제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네모친 거네, 그지? 베너지와 베디라고 했어요. 베디. 이 베디는 도대체 어떤 주장을 했길래, 그지? 가봅시다. 베디. 일반적으로 해답의 모습 대신에 모든 문제는 고유한 해답. 자, 베디가 생각할 때 이건 다 뭐야? 일반적이란 거야. 그럼 베디는 야, 일반적이 아니라 특수한 방법을 쓰자. 그지? 또는 여기에 있는 어떤 고유한 방법을 쓰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지? 이거는 이제 일반론이고 보편적인 거고, 베디는 특수하거나 고유한 걸 쓰자는 거네. 봐봐. 빈곤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현실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기초한 정책을 강조한다. 두 사람은 나쁜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제도와 정치를 개선할 여지가 많다. 자, 봐봐. 정치, 경제, 이게 나쁘다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야. 남자 방법이 또 있다. 저게 독재 사회가 되든 빈곤이든, 자, 빈곤의, 그러니까 이제 독재 사회든 아니면 시장 경제가 아니든 고유한 해결책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독재를 없애지 않고도 또는 어떤 자본주의를 인식하지 않아도 고유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네, 그지? 봐봐. 이들은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모양으로
빈곤에 대한 덫에 대한 설명을 설명한다. 자, 덫이 없다는 견해는 이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완만해지는 L자형이라고 생각함에 비해서 덫이 있다는 견해는 완만하게 가파르게 오른 다음에 다시 완만해진 S자 곡선에서 자, 이게 옆에 있는 그림을 잘 봐야 돼. 자,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자. 노란색으로 보자.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이게 지금 덫이 없어야 돼.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지? 만약에 빈곤에 덫이 있으면 상승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근데 덫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지, 그지? 자, 여기 요 부분이 뒤집어 놓은 L이야. 그지? 이 부분이 전체로 다시 큰 S가 되는 거지, 그지? 자, 요 관점, 소득이 어느 순간에 올라가면 빈곤의 덫은 발목을 잡는 게 없다고 보는 거고, 아니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되면 다시 소득이 멈춰버려. 그럼 덫이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이게 이제 상관한다. 현실 세계가 뒤집어진 L자 모양의 곡선에 해당한다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유해지는, 그렇지? 부유해지는 거야. 이들을 지원한다면 도달에 걸리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도달점은 지원하지 않는 경우와 같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자, 덫이 없으면 그냥 냅두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키가 크는데 성장판을 갖고 있으면 거기다 영양제를 주든 주지 않든 키는 큰다는 거지, 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키가 1m 10cm야. 원래 키가 1m 70까지 자라기로 돼 있어. 1m 50까지 가자, 그냥. 그러면 이게 예정돼 있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원조를 하든 영양제를 주든 안 주든 키는 자란다는 거지, 그지? 단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보는 거네, 그지? 요거네. 한번 또 가봐. 자, 그러나 X자 곡선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영역에 속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소득 수준이 낮은 균형으로 수렴하고 지원이 필요하다. 자, 덫이 있다고 보면 뭐야?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럼 보자. 자, 베너지와 디플러는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에 대해서 갇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며 덫에 갇히는 이유도 다양하다. 이게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것 같지만 피해가네, 그지? 야, 특수해. 사람마다 다 달라. 그지? 그거네. 그 다음에 자, 따라서 빈곤의 덫이 있는지 없는지 단정하지 말고 특정 처방 이외의 특성들이 동일한 복수의 표본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처방의 효과에 대한 엄격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지역과 처방을 달리하여 분석을 반복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처방에 대한 이들의 수요가 어떠한지를 파악해야 빈곤 퇴치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는 게 9평에 나왔던 체계를 막 던지는 질문과 똑같은 거야. 그지? sak스, 이스톨리, 에스, 로머, 콜리니, 베디 하면서 던진다고, 그지? 근데 제일 뒤에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지? 어쨌든 각각의 특성과 저 베디가 얘기했던 저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이 질문 못 풀어 알겠네, 그지? 자, 이제 가보자. 22번. 일치하지 않는 거 가보자. 자, 지리적 역할이야. 강조하는 경제학자라면 왜곡의 원조에 대해서 긍정적, 그렇지. 원조를 긍정적으로 봤네.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라면 제도네. 자유로운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경우, 그치? 시장 중요한 거네. 자,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라면 정치 제도의 변화가 경제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 얘는 아니지, 그지? S는 정치 제도가 문제다. 시장 만능이 아니라고 했어, 그지? 답은 3번이네, 그지? 그 다음에 4번.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라 하더라도 외국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그치? 시장이 만능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제도인데 하나는 정치 제도, 하나는 경제 제도라는 말을 했어. 다른 거네. 자, 5번째. 지정 요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만이 빈곤에 대해서 빠져나가기 위해 초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 거지, 그지? 베디 같은 경우도 야, 이럴 때는 지원, S자 곡선이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거네, 그지? 그 다음에 베디의 입장을 설명해서 가장 적절한 것. 빈곤의 덫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는 거지, 그지? 자, 가보자. 제도보다 정책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에스모글로와 동의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지? 제도와 정책을 놓고 하나 펼쳐놓고 제도든 정책든 가장 적합한 말 고릅시다로 얘기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자, 가난한 사람들의 수요를 중시하는 점에서 이스털리와 동의한다. 이스털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시장의 원리를 중요하는 거지, 그지? 근데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자, 처방이라는 이들의 수요가 어떠한지 파악합시다 했지, 그지? 그러니까 이들 요한지 뭔지를 보자는 거지, 그지? 이건 맞네. 그 다음에 거대한 문제를 우선시 콜린이는 군사기업이지, 그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부가 부패돼 정책의 성과를 낼 수가 보는 삭스의 견해에 반대하지 않지, 그지? 오히려 동조하는 거네. 자,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해답이 있다고 보는 점에서, 그치? 일반 문제가 아니라 특수하다고 그랬지, 그지? 완전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그래프를 진짜 잘 해석해야 돼요, 그지? 한번 가보자. 자, S 곡선이에요, 그지? 아까 얘기했던 이 곡선이야. 그래서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 자, 봅시다.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45도 선은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이 같은 상태를 나타낸다.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이 같다면 얘는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자, 여기가 같아. 그럼 희망이 없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꾸로진 S인지, L인지,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는 S인지, 그지? 고점이네, 그지? 봐봐. 자, 특정 시기 T네, 그지? T. 특정 시기 T의 소득이 A1이라면, 자, A1, 여기도 보자. 여기 A1이네, 그지? 그대로 가보자. A1. 자, A1이라면 T 플러스 1의 소득은 A2가 되네. A2. 좀 올라갔네, 그지? A2가 되는 거야. 어쨌든 A2. 그 다음에 T2의 시기는 A3. 그건 시점이 바뀌는 거잖아, 그지? 시점이 바뀌는 거야.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현재 소득보다 이런 미래 소득이 더 높은 상태잖아, 그지? 높은 상태. 자, S와 곡선에서는 복수의 균형이 존재한다. 여기서 균형이란 한 번 도달하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딱 균형은 딱 멈춰 있는 거야, 소득이, 그지? 물론 외부적 힘이 가해질 경우에 균형이 벗어날 수도 있는 거네, 그지? 이 정도로 이해를 했어, 그지? 그럼 여기가 이제 미래고, 이게 현재야. 하나씩 따져보자, 이건. 자, 배 뒤의 관점이야. 배 뒤로는 점 O, 여기네. 낮은 균형으로 보겠군. 그렇지. 여기는 지금 소득이 정지된 상태잖아, 그지? 정지된 상태니까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당연히 낮은 균형이지, 그지? 그 다음에 삭스야, 삭스. 삭스는 원자대로 써, 그지? 지원으로 소득이 B3가 이 지점이네, 그지? B3에서 자, B1이네, B3에서 B1이네, 그지? B1. 이동해야 한다. 이거는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로 가야지. 미래소득이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여기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나 여기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는 어차피 미래소득이 현재 소득이 더 낮아지는 상태인데 어떻게 가능하니, 그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삭스라면 지원이 있는 상태에서 B3에서는 상관, 그렇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지? 그 다음에 E3라면 점 P, 이 점 P야. 자, P의 왼쪽 영역이 없는 세계를 상징하므로 P가 원점을, 자, 왼쪽 영역. 자, E3라면 원조가 필요 없어. 그지? 그럼 여기는 없는 영역이야. 이게 이제 점점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지? 이쪽 영역이 현재 소득이잖아, 그지? 크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E3라면 A1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교육소득 수준, 그렇지. 지원을 하더라도 교육소득 똑같다는 거야. 알겠니, 그지? 이랬어, 이게? 이게 원조가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지문에서 요 표를 잘 이해하는 거고, 문제는 이거보다도 체계를 내가 어떻게 잘 이해하는가. 이거 알겠니, 그지? 그래서, 이 3개 정도를 했는데,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특히 그 다음에 나오는 25번, 26번, 27번 문제도 상당히 과학 지문, 좋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나오는 법은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서 풀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3개 지문 정도를 했는데 다음 주에도 이제 2020까지 할 거야. 그래서 문학도 좀 더 풍부하게 여러분 해야 되고 정교하게 다가가서 공부하길 바래. 알겠니, 그지? 자, 이제 수고하셨습니다.